네, 반갑습니다. 남시선입니다. 오늘은 두산 에너빌리티 한번 볼 건데요. 오늘의 핵심을 먼저 이렇게 말씀을 드리면,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원전 대형 수주 확정과 소형 모듈 원자로 밸류체인 선점이라는 두 개의 축이 동시에 작동하는 구간에 들어와 있습니다. 다만 이건 무조건 간다, 이게 아니라 제조 캐파와 실행력, 그리고 정책 프로젝트 변수를 어떻게 통과하느냐가 승부의 포인트로 보입니다. 자, 이번 영상은 단순 응원이나 기대감이 아니라 실제로 나온 계약과 투자, 그리고 그 뒤에 붙는 리스크까지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는 한마디로 대형 발전 설비와 원전 주기기, 그리고 앞으로 SMR 부품 모듈까지 가져가려는 제작 중심 기업입니다. 여기서 중요한 건 이 회사는 소프트웨어처럼 아이디어만으로 돈을 버는 구조가 아니라 실제로 제작과 납품해야 매출과 이익이 잡히는 구조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뉴스가 터질 때마다 주가가 반응하는 건 맞지만 결국 투자자가 돈을 버는 구간은 수주가 계약으로 굳어지고 생산이 시작되고 납품 일정이 돌아가면서 실적에 반영되는 타이밍입니다. 즉, 누군가가 수주 의뢰가 들어오면 그거에 맞춰서 제작해서 납품하는 거죠. 파운드리 회사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반도체에 TSMC가 있다라고 한다면 원전 쪽에는 두산 에너빌리티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최근 이슈들 한 번씩 이렇게 짚어보면요,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 6호기 주기기랑 터빈 발전기 공급 계약이 있습니다. 자, 두산 에너빌리티가 한국 수력 원자력과 체코 두코바니 원전 5호 6호기 관련해서 원자로, 그리고 증기발생기 같은 핵심 주기기, 그리고 터빈 발전기 공급 계약을 체결했다는 내용이 공식적으로 나왔습니다. 금액이 약 5조 6천억 원 규모로 언급되고 공급은 2027년 말부터 2032년까지 순차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자, 여기서 포인트는 두 가지인데요. 원전 밸류체인에서 가장 비싼 구간인 주기기와 터빈 발전기 쪽이 계약으로 묶였다는 점입니다. 그리고 두 번째가 일정이 길다는 건 단점이 아니라 반대로 말하면 수년 단위의 매출 파이프라인이 생긴다는 의미인 거죠. 원전은 한번 계약이 잡히면 유지기간이 길고 후속 정비와 교체 수요까지 연결되는 경우가 상당히 많습니다. 하지만 리스크도 같이 봐야겠죠. 원전은 프로젝트 성격상 정책과 규제와 발주처 일정 변수의 영향을 크게 받습니다. 그래서 계약 체결은 큰 전환점이지만 이후에는 진행 관리가 주가를 흔드는 구간으로 넘어갑니다. 자, 투자자 입장에서는 이제부터는 취소 가능성보다 일정 지연과 비용, 그리고 캐파 병목이 더 큰 현실적인 체크포인트가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두 번째 이슈가 요즘 시장에서 더 뜨겁게 반응했던 부분이죠. 두산 에너빌리티가 미국의 SMR 개발사 엑스에너지와 XE-100 고원가스로 소형 모듈 원자로 16기 물량에 들어갈 핵심 소재를 선제 확보하는 예약 계약을 체결했다는 소식이 12월 중순에 나왔습니다. 자, 여기서 좀 예약 계약이라는 표현을 정확히 이해하시는 게 좋은데요. 이건 곧바로 최종 납품 계약이 체결됐다는 의미라기보다 핵심 소재를 먼저 좀 띄워놓는 겁니다. 왜냐하면 원전 주기기나 대형 단조품은 리드타임이 매우 좀 길고 특히 단조품은 생산 슬롯 자체가 좀 희소합니다. 그러니까 엑스에너지 입장에서는 나중에 만들겠습니다가 아니라 지금부터 생산 슬롯을 잡아두지 않으면 일정이 꼬일 수밖에 없어서 공급망을 먼저 묶어두는 형태가 되는 겁니다. 이 뉴스가 중요한 이유는 단순합니다. SMR 시장에서 이 기기는 매우 중요한 포인트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실례로 이겁니다. 아이디어가 좋은 기업이 아니라 제작과 공급망을 먼저 확보한 기업이 다른 기업보다 앞서 나갈 수 있고 또 이길 수가 있는 기업이다 라는 마인드가 SMR 시장에는 쭉 깔려 있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두산은 이 분야에서 제작 가능한 기업이라는 점을 시장에 다시 확인시킨 겁니다. 자, 그리고 세 번째, 설비 투자가, 큰 설비 투자가 좀 들어가는데요. 두산 에너빌리티가 이사회 승인으로 약 8,068억 원 규모로 좀 언급되는 신규 설비 투자를 결정을 했고, 그 핵심 중 하나가 창원에 SMR 전용 생산 시설을 구축한다는 내용이 알려졌습니다. 건설 기간도 단기간이 아니라 몇 년에 걸쳐 단계적으로 진행되는 것으로 보도됐는데요. 자, 여기서 꼭 짚고 가야 할 포인트가 있는데, 설비 투자는 좋은 뉴스입니다. 하지만 동시에 현금과 실행의 문제도 가지고 옵니다. 당연히 좋은 이유는 SMR이든 원전이든 결국 공급이 핵심인데, 설비 투자는 곧 앞으로 더 많이 만들겠습니다 라는 이런 선언이자 고객사 입장에서는 신뢰의 근거가 됩니다. 특히 예약 계약 같은 선제 확보와 설비 투자가 같이 나오면 시장은 실행 단계로 좀 해석하는 경향들이 좀 있습니다. 하지만 반대쪽도 좀 있죠. 설비 투자가 좀 크면 중간에 프로젝트가 지연되거나 발주가 늦어질 때 감가상각과 고정비 부담이 커질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투자하지 않은 설비 투자 뉴스를 보고 무조건 좋다로 끝내면 안 되고, 이 설비가 어떤 고객 물량을 전제로 하는지, 생산 슬롯이 실제로 채워지는지, 투자 집행 속도와 재무 부담을 좀 같이 봐야 할 것으로 보입니다. 자, 그리고 중동 가스복합 발전 설비 공급 계약 관련 뉴스인데요. 사실 원전이나 SMR 뉴스에 좀 가려졌지만, 두산 에너빌리티는 중동 지역 가스 복합 발전 설비 쪽에서도 공급 계약을 따냈다는 발표가 12월 중순에 좀 나왔습니다. 이런 계약은 원전만큼 테마 폭발은 아니지만 회사의 현금 흐름과 실적 기반을 만들어주는 영역입니다. 이 포인트가 왜 중요하냐면, 원전과 SMR은 시장의 기대는 크지만 프로젝트 기간이 좀 길고 변수가 좀 많습니다. 그 사이 회사의 실적을 지탱하는 건 결국 기존 발전 설비, 그리고 가스터빈, 증기터빈, 발전기 같은 본업의 수주와 납품입니다. 그래서 두산 에너빌리티를 볼 때 원전 SMR을 성장 옵션으로 보고, 그리고 중동과 발전기 쪽 수주 흐름이 같이 받쳐주는지 꼭 같이 한번 체크를 하실 필요가 있습니다. 자, 그럼 이 네 가지 뉴스가 하나로 좀 연결되면 어떤 그림이 좀 나오냐면 이런 구조입니다. 원전 대형 프로젝트가 장기 매출 파이프라인을 좀 만들고, SMR 예약 계약과 설비 투자는 차세대 시장에서 공급망을 선점하려는 움직임입니다. 그리고 중동 발전 수주는 그 사이를 실적을 지지해주는 현금 흐름이다 라고 이렇게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즉, 두산 에너빌리티는 지금 한쪽만 기대하는 회사가 아니라 장기 파이프라인과 미래 옵션, 그리고 현재 실적 기반을 동시에 쌓으려는 국면이라는 겁니다. 자, 그럼 투자자가 가장 먼저 체크해야 할 리스크는 뭘까요? 바로 리스크는 크게 세 가지로 볼 수가 있는데요. 첫 번째가 프로젝트 리스크입니다. 원전은 규모가 좀 크고 이해관계가 좀 많아서 일정 지연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지연 자체가 곧 실패는 아니지만 지연이 반복되면 비용과 수익성에 영향을 줄 수밖에 없습니다. 자, 두 번째가 캐파 병목 리스크인데요. 원전 주기기와 단조품은 제조 공정이 좀 길고 설비와 인력이 제한적입니다. 수주가 늘어나는 게 좋은데 동시에 병목이 생기면 납기와 비용이 흔들립니다. 이번 설비 투자는 이 병목을 풀겠다는 전략이지만 완성되기까지는 시간이 좀 필요해 보입니다. 자, 셋째가 시장 기대치 리스크인데요. SMR 쪽은 특히 그렇습니다. 예약 계약은 물량 선점의 의미는 크지만 최종 계약과 실제 납품, 그리고 수익성은 뒤에 따라옵니다. 주가가 먼저 튀고 실적은 나중에 따라오는 구조가 흔하기 때문에 투자자는 항상 기대가 어디까지 선반영됐는지를 냉정하게 봐야 합니다. 자, 우선 차트를 한번 보겠습니다. 네, 보시는 것처럼 올해 해가 넘어갔으니까 작년이죠. 작년 2025년도에 엄청난 상승세를 보여줬습니다. 자, 엄청난 큰 폭의 상승이 한번 나왔었고, 그리고 나서 박스권 횡보, 그리고 나서 다시 한번 급등, 그리고 나서 지금 박스권 횡보하고 있는 모습을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자, 여기서 더 한 번 더 이렇게 움직일 가능성도 충분히 존재합니다. 하지만 결국에는 이 71,000원 부분, 이 라인을 지지해 주냐 아니면 돌파해 주냐, 이 싸움이 이제 시작이 됐다라고 이렇게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왜 중요하냐? 어떤 종목이든 마찬가지입니다. 이 박스권 횡보를 하면서 지지 구간과 뚫어야 되는 그런 구간들을 어떻게 보면 명확하게 보여줬습니다. 여기에 물량들이 많이 쌓여 있다라는 얘기죠. 그러면 이 구간에서 지지력이 테스트를 하다가 떨어졌다, 그렇다고 한다면 어떻게 보면 실망 매물들이 지금 쏟아질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71,000원대 이 구간 정말로 중요한 구간입니다. 지지해 주면 다시 한번 전 고점을 뚫어주는 움직임 가져갈 확률 상당히 높고요. 하지만 지지해주지 못한다라고 한다면 한 번 더 밀리면서 실망 매물들도 쏟아질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단기 하락 구간 나올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 71,000원 라인 꼭 기억하면서 접근하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특히나 지금 보시는 것처럼 명확하게 이 박스권을 지금 횡보를 하고 있습니다. 이 박스권 중요하기 때문에 계속적으로 지켜봐야 되는 구간이고요. 자, 우리가 쓰고 있는 지금 황금선 지표에서도 매수 이후에 꺾이자마자 바로 매도 시그널이 나왔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포지션을 들고 가지 않는 그런 구간인데요. 날봉에서도 이렇게, 그러니까 일봉이죠. 일봉에서도 이런 식의 움직임을 가져갈 때는 뭐 사고팔고가 계속적으로 나올 겁니다. 즉, 제가 계속적으로 말씀을 드리지만 이렇게 박스권으로 횡보하는 구간에서는 내 시드 자금을 지키는 구간입니다. 이런 구간에서 수익을 보려고 하는 구간이 아닙니다. 우리가 수익을 봐야 되는 구간은 바로 이런 구간이죠. 이런 구간, 그리고 또 이런 구간들이 반드시 올 겁니다. 자, 그래서 이런 구간에서 빠르게 보합권이라든지 약수익으로 마무리하고, 그리고 나서 이런 구간이 반드시 또 올 겁니다. 반드시 옵니다. 그러면 그때 타점에 맞춰서 익절가 충분히 잡으면서 이런 구간에서 매도 정확하게 잡고, 그러면서 수익적인 부분을 좀 극대화 하셔야 된다. 아무리 좋은 종목이어도 고점에서 물린다, 이런 고점에서 내가 매수가 들어갔다 라고 한다면 지금 두산 에너빌리티는 저한테는 나쁜 종목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이 고점에서 내가 매수를 하고 있다 라고 한다면, 손실폭으로 잡는다고 하면 지금 현재가 대비 마이너스 20% 이상입니다. 하지만 두산 에너빌리티 웬만하시면 다 지금 수익권입니다. 당연히 뭐 이 고점에서 뭐 마이너스 10% 마이너스 20% 이렇게 나오시는 분들도 분명히 계십니다. 그런 분들은 타점을 다시 한번 기다렸다가 수익적인 부분을 좀 극대화하시면 되는 건데요. 자, 이런 식으로 좀 안정적으로 투자를 하시라고 저희가 지표 드리고 있는데요. 자, 이렇게 지표가 좀 필요하신 분들은 자, 댓글창에 제가 이렇게 링크 하나 남겨놨습니다. 이쪽 클릭하시고 문의 남겨주시면 저희가 순차적으로 어떻게 활용을 하고 어떤 식으로 수익을 봐야 되는지까지 자세하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니면 링크가 잘 안 되시거나 좀 링크하는 게 어렵다라고 하시는 분들은 전화번호 010-9965-0309번으로 숫자 1만 이렇게 문자 남겨주시면 설치 방법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 한번 정리를 해보면 오늘의 결론은 좀 단순합니다. 두산 에너빌리티의 최근 이슈는 한 문장으로 좀 끝낼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바로 원전 대형 계약이 확정되고 SMR 공급망 선정과 설비 투자가 동시에 진행되는 국면이다. 이건 분명히 강한 재료입니다. 하지만 강한 재료일수록 변동성이 같이 커집니다. 그래서 우리는 뉴스에 흥분하지 말고 방어존과 테스트존, 수익 실현존 이 세 구간만 잡고 대응하면 되는 겁니다. 자, 한 번 더 강조를 하면 방어존이 무너지면 그때는 이유를 묻지 말고 리스크를 먼저 줄이는 겁니다. 반대로 테스트존에서 눌림이 멈추고 다시 거래량이 붙으면 그때가 기회가 되는 겁니다. 이렇게만 하셔도 뭐 테마주에서 흔들리지 않고 끝까지 가져갈 확률이 올라가실 거라고 생각이 좀 듭니다. 자, 오늘 영상은 여기서 좀 마무리할 거고요. 오늘 내용이 좀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한 번씩 꼭 부탁을 드리겠습니다.
자, 댓글로 여러분이 보는 핵심 가격대 그리고 보유 여부를 남겨주시면 그 흐름에 맞춰서 다음 영상에서 더 실전적으로 이어가겠습니다. 영상 시청해 주셔서 감사하고요. 투자 시선의 남시선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